증산도에서는 인류 창세 문화의 원형인 제천 문화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천지보은 대천제를 봉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지난 6월 25일 도전 문화를 여는 천지보은 대천제가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서 성대히 봉행됐습니다. 대천제엔 국내의 수많은 도생님들이 참석했는데요. 그중 필리핀 마닐라 도장에서 오신 이재영 도생님의 신앙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필리핀 마닐라 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재영 성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 동지치성 때 이제 입도할 때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동지치성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이번 대천대 때도 그렇고 그 앞자리 가가야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연스럽게 원해서 왔고 배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한 그런 그 느낌은 우선 제일 기쁘고요. 일단 이렇게 참여를 하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족감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좀 현재 느끼는 감정이고요. 제가 아직 이렇게 신앙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좀 기회를 계속 이렇게 좀 봤었어요. 근데 마침 그 사부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그냥 굉장히 방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도전을 읽거나는 책을 보면서 잠깐 이해했던 부분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체득화돼 가지고 내 거가 이제 돼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데까지 가려면 반복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참여한 것들이. 그거 그다음에 저기 마리산에 사는 천재가 있죠. 마리산은 제가 많이 올라가 봤기 때문에. 네, 거기도 이렇게 가서 저는 사실 이렇게 신발 벗고 이렇게 위에 딱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앞에가 쫙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그다음에 나라에 큰 행사 있으면 거기서 이제 체화도 하고 우리의 뿌리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갈급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대기업에 직장 생활을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좀 오래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연구소에 발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량 개발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하여튼 나올 때까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좀 넘게 16년 조금 모자라게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배운 것도 많고 그럼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열심히 한 30년, 35년 다니면 퇴직하고 나서 또 새로 이렇게 뭐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 인생 후반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 고민을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 관련된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그게 계기가 돼서 그다지 이렇게 필리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절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사학이나 아니면 대체학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기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안 되고 있지만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이제 지원이 돼서 이렇게 의사 면허를 받은 거죠. 이게 양방적인 의사 면허가 아니고 전통의학적인 면허를 받게 되고 또 사실은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또 하고 뭐 이런 대체학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는 편이죠, 지금도.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뭐랄까, 아픈 사람들 아니면 이런 그 약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보다는 완전히 비즈니스, 돈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개인적으로 많았고, 이제 개인 관심사가 사실은 그쪽 분야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기 때문에 저기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침을 굉장히 많이 맞으러 다녔어요. 군대 입대할 때도 사실은 침을 맞고 입대할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았는데 결국은 제가 침을 배워서 제가 치료해가지고 나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쪽에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한 연수를 보면 꽤 오래되죠.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silence. The cars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But I'd like to think I can cheat it all to make up for the time. 마침 그 홍삼 문화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야 그냥 그때 대환영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갔죠. 개인적으로 그 국사에 대한 그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막 시간이 좀 많으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싶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환단고기를 다시 보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들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건 저겁니다. 이게 자료를 보던 것 중에 조상님들이 제1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온 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사를 이런 걸 안 다닐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뉘우치는 계기가 돼서 결심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던 족보를 한 번도 안 보다가 다시 또 다 보게 되고 그걸 정리해 가지고 이제 동생들한테 이렇게 또 공유하는 계기도 갖게 되고 뭐 마음도 글로 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거는 뭔가 또 이런 의도가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들게 뭔가 해야 될 역할이나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기분 자세가 이렇게 좀 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걸로 멈춘 게 아니고 제가 책을 사서 계속 뭐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보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토론할 때도 있고 뭐 8,000년이네 아니면 12,000년이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당군 한 분이 아니고 당군님들이 쫙 계셨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때는 사실은 이제 환국이나 배달국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은 봤는데도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는 몰랐지만 천부경이나 삼일신고 참전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부경은 이렇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위우고 적고 뭐 그랬던 것 같고 삼일신고 참전계행은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사실 이렇게 그때는 지식이 없어 혼자 이렇게 자수병태로 한 거라서 크게 그때는 기억이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천부경을 뭐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저절로 외게 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한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쓰면 9줄 딱 쓰면 이게 80일자가 딱 맞춰지니까 그거를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같은 큰 편이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이게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교육자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끼리 만나도 그런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상하게 예비군가도 그렇고 이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유독히 좀 막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또 홍산문명 같은 경우는 유물 자체로서 이렇게 다 하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죠. 사실은 이제 그쪽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역사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증산도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고 동학에 대해서도 사실은 배운 게 거의 없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꼭 그 학문이나 역사 관점을 떠나서라도 자기 할아버지 조상님한테 이렇게 욕되게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왜곡된 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이게 자료들을 접하면서 기분이 엄청 좋죠. 예. 안 풀리는 숙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고 한의학 쪽을 공부 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음양오해, 오운육기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주역 같은 경우도 많이는 못 읽고 몇 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둑의 저기 현현기경이라는 바둑의 뭐 원전 같은 그 책에 보면 바둑 두는 거는 뭐 관심이 없고 그 앞에 부분 바둑을 누가 만들었고 어떤 정신이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예. 기본적으로 하도낙서부터 시작해서 음양오행, 오운육기 의미는 잘 몰라도 익숙하잖아요. 벌써 그 관련된 책을 여러 개 다 알고 읽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한 권을 여러 번은 읽어봤기 때문에 수박 거달기로 이만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전부 다 맥이 통하고 관통됐다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고 뭐 최근에는 저도 막 우주 일련에 이렇게 그냥 얼마나 이게 심플하게 정리가 잘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뭐 이게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우주 전체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몰라서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도 그랬는데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막 충격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막 이렇게 팍 깼다 그럴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태상 경도사님 그 조상님에 대한 설명 그게 이제 굉장히 계기가 컸고요. 그리고 이제 도정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후천 개백에 대한 뭐랄까 준비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 개벽을 또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지 저기 후천 개벽을 일꾼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개인 개벽에 대한 두려움도 처음에 되게 결심을 할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게 이제 옳은 길이고 오히려 이제 내가 잘못된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다 바꾼 건 아니지만 깨닫고 조금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일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저기 뭐 인간과 신명을 다 이렇게 구원하는
그게 지금 개벽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뭐 이렇게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증산 상장님도 이제 그 일을 하러 직접 오신 거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개벽부터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상제님께서 결국은 인간과 신명을 구해서 직접 오셨는데 이 일을 이루는 거는 인간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목적을 위해서 뭐랄까요, 신명을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목적이기 때문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에는 복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지고지대한 명제다. 뭐 사실은 이게 도전을 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또 한 편만 또 어떻게 딱 그래서 그 편도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좀 안 풀리는 숙제들이 풀리는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설득적이고 그냥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의 기준 아니면 뭐 이런 잣대, 우선순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의외로 편해요. 그게 아주 뭐 전혀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걱정 막 이렇게 걱정을 싸맨다고 그럴까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저기 뭐 도전 뭐 그 말씀도 드렸는데 우선순위는 확실히 바뀌었어요. 의사 결정을 하는 이게 저기 뭐 이렇게 기준 자체가 자가 사실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행, 그 다음에 뭐 이신사를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실은 포교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걸로 이렇게 느낌이 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기도 제목이 뭐 한 2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포교를 잘 할 수 있게, 뭐 개벽에서 일꾼 노릇을 올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철저하게 우리 증산상님의 도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 2가지 기도가 늘 주제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아까 인생 후반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희망은 저 스스로가 일단 건강하게, 늘어난 나이만큼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의미 있고 기여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증산도 입도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되게 커다란 목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역량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벽의 시기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